안녕하세요. 아르테 안소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DMC 리버시티 자이고요. 바로 일반 사항들 알아볼게요. 고양 덕은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A6블럭입니다. 총 세대수는 620세대고요. 용적률은 200%, 밀도가 그리 높진 않네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 총 7개 동입니다. 네, 다음은 입지 분석이고요. 그 자세한 입지 분석은 이전 영상인 DMC 리버파크폴의 자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슈만 딱 집어서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난지 물재생센터가 있어요. 여기 이제 기피 시설에 해당되고요. 대덕산이 북쪽에 딱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MC 첨단 산업단지가 이쪽에 있고요. 월드컵 공원이랑 붙어 있고요. 덕은역은 계획 예정입니다. 좀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전에 제가 리뷰해드렸던 A4블럭, A7블럭이 여기 있고요. 요번에 분석해드릴 것은 여기 6블럭 여기입니다. 지구 내 주 도로가 전면에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쪽에서 소음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측으로는 근린공원이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다 쪼개져 있는 데가 단독주택지예요. 남쪽으로는 이제 업무시설이 여기 100m 높이로 계획되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역시나 A6블럭에서도 가장 큰 이슈는 한강 조망이 가능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언뜻 보면 이제 한강 조망이 여기 100m 높이에 해당하는 업무시설들이 막고 있어서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리고 최대한 틈으로라도 한강 조망이 가능할 곳을 한번 찾아볼게요. 101동의 4호 라인 정도가 이쪽 틈으로 어떻게 보일 것 같긴 해요. 그리고 106동의 4호 3호 라인, 이쪽도 잘하면 보일 것 같고요. 이쪽 방향으로 한강 조망이 좀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근린공원이고 이쪽이 이제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열려 있어요. 요거 한번 살펴볼게요. 101동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101동 4호 라인 쪽에서 보면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한강이 틈으로 조망이 됩니다. 3호 라인도 이렇게 걸쳐서 조망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도로가 있어서 여긴 도로는 건축물이 지어지지 않고, 또한 이 땅에 딱 붙여서 건축물을 짓는 게 아니고 이만큼은 이격을 해서 건축 한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격을 해서 이쪽에 건축물을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틈이 한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101동의 4호 라인, 3호 라인이 한강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105동을 보시면 여기 3호 라인, 이쪽도 도로 틈을 따라 한강 조망이 가능하고요. 여기 2호 라인, 2호 라인도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2호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이제 침실 2와 3에서 조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106동의 4호 라인, 여기는 이렇게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3호 라인 한번 살펴볼까요? 3호 라인을 보면 3호 라인은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3호 라인은 좀 한강 조망이 어렵다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예상으로는 104동, 105동, 106동의 이 우측에 1, 2호 라인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살펴볼게요. 이쪽 106동의 1호 라인 한강 조망이 딱 됩니다. 2호 라인, 2호 라인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105동의 1호 라인 앞동에 약간 걸려 있지만 이쪽으로 열려서 한강 조망이 가능합니다. 2호 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2호 라인은 좀 어렵겠네요. 그럼 105동의 2호 라인은 안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104동의 1호 라인 보시면 105동에 걸쳐 있지만 이렇게 조망이 가능합니다. 그럼 103동의 1호 라인 한번 살펴볼게요. 103동의 1호 라인은 글쎄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주상복합 부지 이쪽에 딱 걸리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101동의 4호 라인, 3호 라인, 105동의 3호 라인, 2호 라인, 106동의 4호 라인, 그 다음에 106동의 1호 라인, 2호 라인, 105동의 1호 라인, 104동의 1호 라인까지 요렇게가 한강이 조망될 것으로 예상되네요. 네, 배치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남측으로 이제 주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차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소음이 이렇게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좌측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서 북측까지 도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쪽에 주출입구 하나, 그다음 부출입구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의 출입구가 계획되어 있고요. 이 주출입구를 보면 진입을 해서 바로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램프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이쪽 우측으로 해서 돌아가면 이렇게 회차를 해서 여기 맘스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드랍오프 존이 있고 돌아서 나갈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GS 자이는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주출입구를 계획하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전체적인 배치 컨셉을 보면 이쪽에 104동, 105동 두 개를 3호 조합 탑상형 주동을 써서 이쪽 근린공원의 조망을 가능하게 계획을 했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4호, 5호 조합이 니은자 탑상형 배치를 했습니다. 106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자네요. 그래서 중앙의 공간을 꽤 넓게 갖고 가서 이쪽에 중앙 광장의 공간과 근린공원의 넓은 이 공간들을 백사동, 105동의 좀 작은, 폭이 좀 좁죠. 이쪽을 통해서 서로 잘 이어지게끔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항을 보시면 이쪽이 이렇게 북쪽이에요. 그래서 1호, 2호 라인들은 전부 남동향을 바라보게 돼 있고요. 3호, 4호, 5호 라인은 이렇게 남서향으로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각도를 보시면 이쪽에 1, 2호 라인들은 동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있고 3호, 4호 라인들은 이렇게 남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느 호수를 선택하시더라도 향에 대한 부분은 서로 밸런스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방향도 괜찮고 향이 이쪽 방향도 괜찮습니다. 이 동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106동, 105동, 104동, 103동은 근경으로 근린공원 조망에 대한 이점이 있고요. 밑으로는 이렇게 광장과 열려있는 조망을 갖고 가네요. 102동, 101동, 107동 같은 경우에는 이 중앙의 광장을 공유하면서 남쪽에 있는 주도로 방향으로 조망이 열리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동들의 밸런스가 좋고요. 균질감 있게 잘 계획한 것 같네요. 저보고 여기서 가장 좋은 동이 어디냐라고 물으시면 글쎄요, 너무 이제 밸런스가 좋아서 고르긴 쉽지 않은데 일단은 무조건 한강이 조망이 되는 주동이 일단 좋겠죠. 그럼 뭐 106동의 1, 2호 라인 포함해서 여기 4호 라인도 보이죠. 그다음 105동의 1호 라인, 3호 라인, 2호 라인도 보이죠. 이쪽 남쪽으로 한강이. 그리고 104동의 1호 라인. 이쪽 1호 라인들은 사실 한강도 보이지만 이쪽 근린공원도 근경으로 탁 트여 있습니다. 이게 너무 괜찮죠, 이쪽은. 그래서 아마 이쪽이 좀 큰 평수가 여기에 이제 위치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103동 같은 경우도 1, 2호 라인이 이쪽 근린공원으로 이제 열려 있고요. 3, 4호 라인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광장을 조망하게 돼 있네요. 굳이 여기서 고르라고 하면 저는 104동, 105동을 고를 것 같아요. 글쎄요, 106동도 좀 괜찮긴 한데 여기 좀 약간 너무 이 주도로하고 가까워서 조금 부담이 되긴 하네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아서 어느 동을 고르시더라도 그렇게 나쁜 동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다음은 단위세대입니다. 네, 여기도 여지없이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뭐 거의 1인 캠페인 하듯이 치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조그만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뭐 가로, 세로, 높이 다 스펙이 명시가 돼 있어요. 스펙의 기본은 치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몇 억짜리 우리가 아파트를 사겠다고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모델하우스도 관람을 못 하는데 이 치수가 표기 안 된 거는 이거는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치수를 넣어봤습니다. 언제나처럼 치수를 넣는 기준은 이 왼쪽에 보이시는 이 두 칸이 1m고요. 이 현관문의 폭을 1m로 두고 욕실의 깊이를 1.5m로 둬서 역산해서 이렇게 숫자를 내봤습니다. 이 기준은 웬만한 아파트 스펙들이 이걸 따라갑니다. 그리고 치수의 기준은 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벽체의 끝선까지 안목 치수로 해서 치수를 이렇게 냈습니다. 84A 타입이고요.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위치는 104동, 105동을 빼고 다 위치되어 있네요. 요 사이에 양 옆으로 끝세대가 아니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세대들입니다. 총 일반 분양 세대수가 66세대입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평면을 읽는 방법은 제 영상 중에 도면 읽는 방법이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 방법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무조건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좌측으로 신발 수납장과 우측으로는 깊이감 있는 수납장이 있어요. 현관에서 들어오면 여기 왼쪽으로 가정 욕실이 있고요. 바로 침실 2와 3이 묶여 있습니다. 복도 따고 딱 들어오다 보면 위쪽으로도 침실 4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아유, 좋습니다. 복도 타고 들어와서 거실이 있고요. 주방 식당이 있습니다. 주방 식당에서 다용도실로 들어가고요. 요쯤에 세탁기가 위치할 것 같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이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실외기실 같이 묶여 있네요. 안방에서 들어가면 여기 파우더 공간이 있고 부부 욕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레스룸이 딱 위치되어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은 3.6, 깊이는 12자 3.6 딱 나오고요. 거실의 폭은 4.5m, 침실 2는 2.7, 3은 3m, 깊이는 3.4m입니다. 침실 4의 폭은 2.6m, 주방 식당의 폭은 2.9m입니다. 일반적인 84 4베이 타입의 치수들이에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여기 침실 4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폭도 2.6이라 그 온전한 실로 써도 전혀 손색이 없죠. 주방 식당의 폭이 조금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뭐 옆에 침실 4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본 평면 아닙니까? 현관부터 해서 전체적인 스타일이 요 전에 DMC 리버파크 폴의 자이에서 본 평면입니다. 이게 제가 비교해 드릴게요. 보이시나요? 이게 이전에 DMC 리버파크 폴의 자이에서 썼던 A4블록 6블록에서 썼던 84 4베이 타입이고요. 요게 요번에 A6블록에서 쓰고 있는 84 4베이 타입입니다. 잘 보시면 차이 보이시나요? 여기 부부 욕실 쪽 안방 요 폭에 주의해서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전에 비해서 지금 이 폭이 300 정도 줄었어요. 전에는 여기를 이제 3.9m를 썼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수긴 한데 좀 타이트하게 3.6을 썼네요. 뭐 물론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돼 있어서 문제가 없어요. 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이 안방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 글쎄요. 같은 지구 안에 있는데 이렇게 300이 줄었다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옵션 한번 볼게요. 이 옵션도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바로 딱 그 옵션입니다. 이 옵션은 상당히 괜찮죠. 이게 이제 침실 4가 알파룸이 되고 이쪽에 팬트리 공간 그리고 장식장을 놓고 식당 공간을 굉장히 와이드하게 갖고 가서 거실 식당 공간이 묶여서 여기가 굉장히 넓게 보이죠. 이거 상당히 괜찮은 옵션 같습니다. 주방 쪽도 디귿자 주방을 써갖고 부족함 없이 꾸몄고요. 거실의 소파 자리 병량도 조금 100 정도 모자라 보이는데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소파는 다 들어가죠. 네, 다음은 84B 타입입니다. 위치를 보시면 이렇게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103동, 102동, 101동, 107동, 106동 이렇게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총 세대수는 일반 분양이 149세대예요.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무조건 현관에서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좌측으로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우측으로 이렇게 워크인해서 들어가면 이거 뭡니까? 이 현관 창고가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이거 괜찮죠? 여기 뭐 자전거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유모차도 한 2대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좌측으로 가정 욕실이 있고요.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복도 타고 들어오면 거실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방 식당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방 식당 좌측으로 들어가면 여기 다용도실이 있고요. 세탁기가 요쯤에 있겠네요. 여기 보조 주방이 있고요. 우측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주방 팬트리가 이렇게 따로 돼 있네요. 또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묶여 있고요. 파우더가 이렇게 있고 부부욕실, 드레스룸 이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치수를 살펴보면 안방이 3.6, 깊이는 12자 3.6 딱 나오고요. 4.5 거실이, 침실 2와 3이 각각 2.7, 3m, 깊이는 3.4입니다. 주방 식당의 폭이 3.9m예요. 어휴, 넓습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한눈에 봐도 이 주방 식당과 거실까지 이어지는 이 넓은 공간이에요. 상당히 이 공간을 크게 잡아가서 여기 들어오면 꽤 넓어 보이고 깊이감도 있죠.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현관에 들어왔을 때 이 현관 창고가 거의 다용도실만 합니다. 다용도실보다 더 활용도는 더 좋죠, 이게. 여기 뭐 웬만한 거 다 수납이 될 것 같아요. 뭐 유모차, 자전거, 뭐 웬만한 거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A타입에서 봤지만 A타입은 이제 방이 여기 하나가 침실 4가 하나 더 있어서 뭐 알파룸이든 뭐든 이제 다용도로 가변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그 옵션이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딱 이렇게 단일 타입으로 돼서 물론 이건 이제 유상 옵션으로 해갖고 확장형 옵션 플러스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리고 이 팬트리가 이쪽에 있고 다용도실이 또 이쪽에 있고 그리고 아일랜드로 이렇게 꾸몄어요. 그래서 여기 주방 식당 쪽이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글쎄요,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랬으면 어땠을까 하고 한번 제안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게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 일단 현관에 있는 창고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 이거를 이왕 이제 크게 할 거 더 크게 만들었죠. 한 요만큼을 더 밀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장식장을 없애고. 그러면서 현관 창고에서 다용도실로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문을 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던 팬트리를 그냥 안방 쪽에서 쓰는 드레스룸으로 이렇게 꾸몄으면 A타입하고도 좀 차별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주방 식당을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여기다 이제 냉장고 자리 이쪽으로 붙이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현관에 들어와서
창고를 거쳐서 다용도실로 가서 주방 식당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동선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순환 동선이 생깁니다. 이거 뭐 주부 동선이 상당히 편하죠. 뭐 이렇게 수납과 주방의 이용이 상당히 편합니다. 뭐 이런 식의 제안은 어땠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기존 타입이고요. 제가 이제 제안을 한 타입은 바로 이 타입입니다. 어떠세요? 뭐가 더 나아 보이나요? 뭐 제 스타일에는 요것도 나쁘지 않고 뭐 차별성이 있을 것 같아서 괜찮아 보이는데, 안방의 드레스룸도 이제 크고, 그리고 이제 이쪽 중복 느낌이었던 팬트리도 그냥 현관 창고 크게 묶어서 여기서 다 같이 쓸 수 있게 하면 상당히 괜찮지 않았을까요? 네, 다음은 84C 타입입니다. 위치 한번 볼게요. 106동을 제외하고는 전동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렇게 코너형에 위치되어 있네요. 102동에는 이렇게 날개 쪽에도 하나 위치되어 있습니다. 이 날개 쪽에 있는 거는 향을 잘 보셔야 돼요. 침실 2와 3이 여기 북쪽이 이쪽이에요. 침실 2와 3이 북서향으로 돌아가 있네요. 이런 거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밑에 이렇게 신발 수납장이 있고요. 위쪽에 현관 창고가 이렇게 크게 돼 있네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들어오면 복도가 쫙 있고, 복도에 침실 2와 3이 이렇게 묶여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 욕실이 여기에 있네요. 이쪽에 팬트리가 이렇게 크게 있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죠. 여기 현관 창고부터 현관 팬트리까지 이쪽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쪽에 주방 식당 거실해서 LDK 통합형으로 묶여 있고요.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이 이렇게 있네요. 세탁기가 쯤에 위치할 것 같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여기 안방 공간 있고요.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묶여 있고요. 안방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파우더 공간이 있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부부 욕실이 이렇게 있고요. 치수를 살펴보면 안방의 폭이 3.6, 깊이가 12자, 거실의 폭이 4.5m, 침실 2는 2.7, 3은 3m, 깊이는 3.4m네요. 이 평면의 특징은 현관 창고, 현관, 팬트리까지 이어지는 이 현관에 대한 공간입니다. 여기를 다 이제 창고와 팬트리로 묶어서 꽤 사용하기 편리하고 많은 물건들이 수납이 가능하죠. 그리고 안방 쪽에서 이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치수는 그 84 타입이 동일하게 기준 치수를 다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타입은 내가 이제 겨울철 추운 게 싫으시다, 그런 분들한테 참 좋아요. 이 코너형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해가 들죠. 단 이 104동과 105동, 요 동은 15층 이상 고층에서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이 두 동이 너무 붙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103동의 2호 라인, 102동의 2호 라인, 107동, 101동 이 2호 라인들은 하루 종일 해가 들 것 같아요. 네, 다음 84D 타입입니다. 위치는 107동의 이쪽 날개, 106동의 여기 날개 쪽에 위치되어 있네요. 세대수는 분양 세대수가 38세대입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쪽에 현관 있고요. 이 특이하게 현관에 출입되는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밑으로는 신발 수납장이 있고, 위쪽으로는 현관 창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들어오면 마치 여기가 그 단위 세대 이제 홀 같은 개념, 포유 개념의 이런 홀이 있네요. 여기 이렇게 수납이, 깊이감 있는 수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분위기도 괜찮고 실용적이죠. 여기서 위로 들어가면 바로 다용도실하고 이어지네요. 이쪽에 주방 식당하고도 이어지겠네요. 이 밑으로 내려오면 복도 공간이 있고요. 침실 2와 3이 묶여 있습니다. 왼쪽으로는 이제 가족 욕실이 여기 위치하고요. 거실이 있고, 주방 식당이 이렇게 있네요. 이 주방 식당에, 그리고 거실 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게 팬트리가 이쪽에 묶여 있네요.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이렇게 묶여 있고요. 들어가면 이제 파우더 공간과 부부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돼 있습니다. 치수를 보면 안방의 폭이 3.6, 깊이 12자, 거실은 4.5m, 2와 3은 2.73m, 깊이 3.4m, 주방 식당 폭이 3.2m예요. 84 타입 모두가 동일한 치수들을 사용하고 있네요. 주방 식당만 빼고는요. 이 평면의 특징을 보면 현관의 출입 방향이 조금 다른 것을 이용해서 여기가 아마 발코니 확장 공간일 거예요. 현관 창고를 이렇게 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큰 특징은 현관에서 들어와서 이쪽에 별도의 어떤 홀 개념의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다용도실로 들어가고 복도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는 이렇게 깊이감 있는 수납장을 넣어서
상당히 수납도 많이 되고 실용성도 있죠. 그리고 다용도실에서 바로 또 주방 식당으로 들어가고요. 순환할 수 있는 이렇게 순환형 동선을 사용했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평면은 굉장히 괜찮네요. 안방 쪽에서 보면 이렇게 드레스룸이 꽤 넓습니다. 뭐 폭이 뭐 3.9를 안 썼다고 해도 뭐 드레스룸이 이 정도로 크면 전혀 문제가 없죠. 전체적인 평면이 좀 새로움을 시도한 평면이기도 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네, 다음은 제가 이제 84 타입 A, B, D 타입을 좀 비교해 봤어요. 그 C 타입은 아무래도 이제 분양시장에서 조금 인기가 없어서 여기서는 이제 제외를 시켰고요. 그 발코니 면적을 확인해 봤더니 A, B 타입은 거의 유사한데 D 타입이 보시면 이 현관 창고 요만큼 조금 더 많이 요 정도가 발코니 면적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D 타입이 평면 구성할 때 좀 더 유리함을 차지할 수 있겠죠. 대신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 침실 4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폭도 이제 2.6m나 돼요. 물론 이제 주방 식당의 폭이 좀 좁아서 좀 협소감이 있지만 이 침실 4에 대한 활용도가 너무 높습니다. 뭐 알파룸으로 써도 되고요. 옵션이 여기 있죠.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이쪽 공간들이 상당히 괜찮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을 쓴 거를 놓고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A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알파룸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 B타입 같은 경우에는 주방 식당의 폭이 3.9나 돼요. 그래서 주방 식당과 거실이 이어지는 이 넓은 공간, 그리고 현관 창고, 이 거대합니다. 이 현관 창고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그리고 D타입 같은 경우에는 B타입에 비해 현관 창고가 작지만 이 정도도 꽤 큰 현관 창고입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고, 들어오면 또 여기 이제 홀 개념의 공간, 흔히 이제 포이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 공간에서의 수납 공간도 상당히 큽니다. 게다가 이 다용도실까지 이어져서 이렇게 순환 동선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네요. 물론 이제 주방 식당도 A 타입에 비해 좀 큽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이렇게 상당히 큽니다. 다른 타입에 비해. 이 세 타입을 놓고 보면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B타입은 일단은 좀 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빼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A타입, D타입에 비해서 조금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얘는 제외하고 A타입이고 D타입 넣고 고르라고 하면 저는 진짜 못 고를 것 같아요. 이거 거의 취향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이 개수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A타입이 좋을 것 같고, 방보다는 어떤 공간 구성이나 수납에 대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겠다고 하면 D타입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위치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A타입의 위치는 이렇게 돼 있네요. 남서향 쪽 해서 이렇게 있고, D타입 같은 경우는 남동향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네요. 요 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강이 보였죠. 이쪽 방향 이렇게 해서. 그렇다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D타입을 고르겠습니다. 공간 구성도 상당히 괜찮고, 여기 이제 D타입 같은 경우 106동에 딱 걸리면 뭐 한강 조망이 되는 거를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 시원하게 열려 있고, 여기 근린공원도 딱 조망할 수 있고, 요게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저는 D타입을 고를 것 같네요. 네, 다음은 99 타입입니다. 공급 기준으로 38평 정도 돼 보여요. 위치 한번 볼게요. 여기 104동, 105동, 106동 이렇게 위치되어 있네요. 여기는 이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동들이죠. 좋은 위치에 배치되어 있네요. 총 세대수는 일반 분양이 118세대입니다. 평면 한번 읽어볼게요. 현관부터 시작합니다. 현관 들어오면 현관 창고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고, 이쪽에 신발 수납장이 있네요. 복도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가족욕실, 그 다음 침실 2와 3이 묶여 있습니다. 좀 더 들어오면 침실 4가 이쪽에 있네요. 깊이가 상당히 깊습니다. 거실 공간 있고요. 주방 식당, 그리고 주방 식당에서 들어가면 다용도실, 세탁기가 뭐 요쯤에 위치될 것 같습니다. 거실에서 들어가면 안방 공간 있고요. 상당히 큽니다. 안방 앞에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실외기 이렇게 묶여 있네요. 그 위로 들어가면 이렇게 베타룸이 있습니다. 베타룸에 드레스룸 묶여 있고, 부부욕실 이렇게 묶여 있네요. 치수 한번 볼게요. 안방의 폭이 5.4m입니다. 깊이는 3.8. 3.9 열쇠자를 안 쓰고 3.8을 썼네요. 거실의 폭이 4.8. 침실 2와 3이 각각 3m씩, 깊이는 3.6m입니다. 침실 4의 폭은 2.7m고요. 주방 식당의 폭이 3.2m입니다. 조금 평형대에 비해 조금 좁은 감이 있네요. 베타룸의 폭은 3.45m,
그 다음에 깊이는 3m입니다. 이 평면의 특징은 한눈에 봐도 이 안방이에요. 안방이 엄청 크네요. 그리고 베타룸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침실이 총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거실의 폭은 딱 적당하고요. 각각 침실의 폭도 괜찮습니다. 3m씩. 그 침실 4도 2.7이나 되고요. 주방 식당의 폭이 조금 좁은 감이 있는데 이건 이따가 옵션 한번 같이 보면서 따져보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왜 자꾸만 여기다 놓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침실 폭을 5.4m나 해서 꽤 다용도로 다양하게 꾸밀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는데 굳이 왜 여기다 드레스룸을 넣었을까요? 이 드레스룸을 이쪽 베타룸 쪽에 이렇게 넣는 옵션을 별도로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옵션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1입니다. 이쪽 아까 보셨던 그 침실 4를 알파룸으로 만들고요. 이쪽에 식당 공간을 넓게 갖고 가서 거실 식당의 공간을 꽤 크게 갖고 갔어요. 그리고 여기 팬트리 공간을 추가로 만들고요. 뭐 이 옵션은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보셨던 그 옵션입니다. 뭐 괜찮습니다. 옵션 2를 한번 또 봐볼게요. 옵션 2도 동탄 폴의 자이에서 제가 극찬을 했던 바로 그 옵션인데요. 여기 공간을 굉장히 넓게 갖고 갔어요. 여기 공간들은 굉장히 괜찮습니다. 현관 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거실이랑 묶여서 이 공간들이 상당히 좋아 보일 것 같아요. 이거는 상당히 괜찮네요. 물론 이제 여기 알파룸이 없어지고 이렇게 대형 팬트리가 된다는 게 이제 조금 아쉽긴 한데 방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는다면 이 옵션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네, 오늘 DMC 리버시티 자이 쭉 한번 살펴봤고요. 그 자이답게 굉장히 깔끔하게 설계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했네요. 좀 아쉽다면 같은 지구 안에 있는데 그 4블럭과 7블럭에 비해서 폭을 좀 타이트하게 갖고 가서 안방의 폭이 한 300 정도 부족한 거, 요게 좀 아쉽다면 아쉽고요. 뭐 그래도 단지 전체가 한강이 조망되는 세대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뭐 4블럭, 6블럭, 7블럭 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잘 맞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